자, 그 대통령, 윤석열 네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리얼미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그 전주에는 소폭 하락했다가 1주 만에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럽이 지난주 말에 많이 보도됐죠.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날 발표하기 때문에 리얼미터보다는 이틀 빠르게 보도가 되는데 한국 갤럽은 29%로 굉장히 오랜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뭐 한 1, 2%포인트 이제 하락할 수 있는데, 예, 갤럽도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게 갤럽이죠. 예,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숫자가 20%대이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63%, 네. 그리고 잘 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29%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 결과를 보면은 20주간의 추이가 같이 나와 있는데 부정평가는 지진부진 하고 있는데 긍정평가가 지난 4주 연속 계속 하락세예요. 갤럽 조사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어쨌거나 1.1% 올랐습니다. 그 대표님 보실 때 이게 원인은 뭐라고 보이세요? 이제 당정 간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갈등을 봉합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월요일 날 민생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찬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액수로 이제 받겠다.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을 또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랬죠. 등등 있다 보니까 주 후반에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월화수목금 조사를 하는데 여론사 꽃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곳이 금토 조사하는데 거기도 ARS는 저희랑 똑같은 패턴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제 오르고 있군요. 그러니까 ARS는 올랐고 전화 면접은 갤럽도 그렇고 여론사 꽃의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반영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각 정당에서 컷오프 조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겠지만 요즘에 문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요. 정치인분들한테 명함 주면은 그 고스란히 다 이제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이제 02, 뭐 070, 그다음에 지역구가 만약에 경상도면 05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오면 여론사를 꼭 받아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문자가 가장 또 많이 왔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앞서서 이제 공식 당의 조사들이 조금 끝나서 면접을 보는 과정이고 국민의힘은 그 패턴이 조금 뒤에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02나 뭐 070 여론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은 이게 전화 면접 조사가 당의 공식 조사인지 ARS 조사가 당의 공식 조사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혼재돼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게 여기에 좀 영향을 주나요?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주죠. 응답률에도 차이가 나고 각 진영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각 당이 다 올랐거든요. 민주당도 오르고. 그럼 이거는 그런 조사를 응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설문조사에도 응답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관여도가 좀 낮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점점 높아지는데 특히 또 이러다가 조금 낮아졌다가 선거 이제 임박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가 있는 뭐 강서구에도 후보들이 여러 분 있는데 각 후보들이 다 동료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그런 평상시와는 다른 여론조사 패턴들이 그러니까 뭐 나타나는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은 조사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리얼미터만 보면 1.1%가 올랐다는 건 아까 저희가 점선을 연결한 거를 쭉 이제 봤습니다만 거의 직선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앞에 계시긴 합니다만 1.1%포인트의 상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보여드리는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계속 뭐 별게 지진부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등락이라고 보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등락이 크지 않은 일직선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긍정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앞서 언급해 주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예.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온 민생 정책들 중에 GTX 연장 및 신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정책이랑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에 냈던 정책들은 소수 특권층 타겟, 예를 들면 10만 명, 5만 명 정도 대상이 되는 그런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다면, 감세 문제가 있었다면 GTX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양한 층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또 개발 호재로 혹시나 연결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뭘 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 요인을 감안해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약간 좀 경기가 부양되지 싶습니다.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민생 다음으로 소통 미흡 이 두 가지가 이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생 문제 지금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가 제일 큰 부정평가 원인으로 계속해서 꼽히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소통 미흡도 굉장히 손꼽히고 있어요. 두 분 보실 때 7일에 지금 KBS하고의 대담 방송되지 않습니까? 네. 명절 앞두고. 그러면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지금 좀 미뤄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년대담의 온통 관심이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로 가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2월에 이르기까지 민생 토론회를 지금 제가 몇 번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주변에 탐문을 해봐도 특히 언론의 경우에도 민생 토론회를 주목을 하긴 합니다만, 뭐 댓글이나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 반영되는 수치를 보면 민생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 거의 반영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 대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KBS 대담에서도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사과에 대한 것보다 유감 표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기존에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입장의 재반복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당연히 못 받을 거고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S 대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는 수준의 워딩이 안 나온다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도 이 박영식 평론가님 말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이번 그 조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낸 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72%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네. 70대 이상은 무려 58%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는 93%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특히나 30대, 40대는 80% 가까이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극명하게 네. 이미 갈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 뭐 대담 정도로 회복하기에는 특정 층에서는 이게 80% 육박하게, 특히 30대, 40대에서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이거 고착화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이런 대담 자체가 횟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작았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이런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신년에 대담을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공감하느냐 또 비공감하느냐 조사를 이제 늘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치를 보면은 대체로 대통령 긍부정 평가하고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의 효과의 강화 효과라고 이제 하잖아요. 각자 지지하는 입장에서 TV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이라든지 또 어떤 국정 난맥상이 있을 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방을 못 하는 거고, 지금 녹화하고 나서도 편집 기간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긍정평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높았던 시기에 조사를 해도 부정평가가 또 높은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이런 대담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그 다음 주에 영향을 그다지 못 미치는 거, 긍정적으로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내일인가요? 이제 모레 이제 보도가 되면은 방송이 되면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 않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담이나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기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치가 그러니까 워낙에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갤럽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보수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수진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만 TK 지역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긍부정해 보면 긍정이 어찌 됐든 소폭이든 뭐 아무튼 중폭이든 간에 높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난 갤럽 조사 TK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이 45인데 부정이 48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연령대도 보면은 60, 70대에서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부정이 54고 긍정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핵심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조짐을 보면 일단 보수층 원래 결집했던 지지층조차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 PK에서도 예. 반응 안 좋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에서는 TK에서도 지금 반응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 중도 무당층을 보더라도 중도층에서 21%의 긍정평가 무당층에서는 10%의 긍정평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일종의 dilema인 상황에서 예. 이번에 KBS 대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뒤집으려면 엄청나게 전향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겠느냐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어서 적어도 대통령이 아주 진중한 자세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는 사과를 넘어선 그 무엇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